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3% 내린 206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0.47% 내린 68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간밤에 뉴욕 주요 3대 지수 역시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또 기업 실적 부진 등에 의해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6%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53% 하락, 나스닥 지수도 0.93%로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영국 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6일 오전 4시에 이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브렉시트 가결이지만 현재로서는 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16% 상승을 했습니다. 209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1.09%대로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690.54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강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771억 원,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외국인이 439억 원, 또 기관이 1,362억 원이라는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57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69억 원, 그리고 기관이 22억 원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562억 원, 또 기관이 5,322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5,991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보겠는데요. 먼저 태양금속이 현재 1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원 올랐고요. 1,7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프렌즈입니다.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165원 올랐고요. 11%대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64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방 보겠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05원 올랐고요. 6.9%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830원을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연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7.9%대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5,6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창제지입니다. 5%대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현재 3,22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현재까지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UB벨록스가 현재 1,530원 오른 6,630원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유신 또한 5,850원 올랐습니다. 25,400원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C입니다. STC 같은 경우에도 27%대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400원 상승을 했고요. 1,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슨 GT까지 보겠습니다. 25%대 급등세 시연하고 있고요. 1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7%대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M입니다. 역시 7.5%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 SM상선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이 국내 외양해운을 대표하는 선사입니다. 또 SM상선은 한진해운의 미주노선과 아주노선을 인수해서 2016년 1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KMI 관계자는 지난 10일 2019년도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근해 컨테이너선 시장의 협력뿐만 아니라 또 원양 항로에서 현대상선과 SM상선 간의 협력 또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이후 본격 전개될 컨테이너선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서 국적 선사 간의 협력과 통합을 필요한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가 주도한 선박 대형화 경쟁에서 한진해운이 탈락한 이후에도 세계 해운 시장은 규모와 경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KMI는 지난해 9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해운 시장의 치킨 게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구제에 대응해서 비싼 기름을 사용하고 또 비양 증가를 견디기 어려운 한계선사들이 퇴출 압박을 받기 때문인데요. 당시 KMI가 발표한 저유황유의 사용에 따른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황유를 사용하기로 한 머스크는 2017년 연료비로 33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2020년에는 기존 연료비의 60%인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상선도 저유황유로 바꾸면 연간 연료비 5억 달러가 8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현대상선과 SM상선 통합 논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 미주 항로의 운임이 개선되면서 잠복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설 이후 운임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업계에서 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 현대상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입니다. 현재 0.13% 상승했고요. 3,7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상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롯데제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가 올해 상반기까지 베이커리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에서 70여 개의 베이커리 매장을 정리한 발침이라고 정했습니다. 프랑가스트, 보네스페 등의 빵집이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롯데제과 측은 베이커리 사업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장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롯데제과는 베이커리 사업을 맡고 있는 롯데브랑제리를 매각하기 위해 인수 의향을 보인 대한제분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대한제분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어려워지자 결국 완전 철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130여 개 매장 중 60여 개 매장이 현재 철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롯데제과는 해당 매장에서 빵을 만드는 100여 명의 제빵사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직군 전환이나 희망퇴직을 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직군 전환을 신청한 제빵사들은 생산 공장이나 영업소 등으로 발령을 받아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 또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위로금 등으로 최대 12개월치의 기본급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들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회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업무 전환 배치를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만 1년간의 연봉 보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롯데제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제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앤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유신입니다. 유신이 남북 철도 경업 사업의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신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된 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투입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신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9% 상승해서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2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국토교통부,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철도와 터널 분야 엔지니어링 5개 기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유신은 상장사 중 유일하게 조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신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의선 문산에서 장단간 철도 복구 설계와 또 감리를 수의 계약으로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2002년에는 동해 북부선, 또 2006년에는 동해 북부선 저진에서 군사 분계선 간에 이 철도 복구 설계와 감리를 해냈고, 또 2015년에는 도화 엔지니어링과 함께 경원선과 백마고지, 그리고 남방 한계선까지, 그리고 연천에서 백마고지 기존선 전철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이슈인 종목은 D&A 링크입니다. D&A 링크가 중국 현지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 산동 퍼펙트 그룹과 연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링크입니다. 현재 4.8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200원 올랐고요. 4,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D&A 링크는 산동 퍼펙트 그룹과 중국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 내 유전자 검사와 론칭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 따른 맞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며 유전자 검사 상품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현대건설의 올해 국내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올해 주택부문 내 자체 사업 비중 확대, 그리고 삼성동 복합 개발 사업, 또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82%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600원 떨어졌고요. 64,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현대건설의 주택 자체 사업 매출을 전년 대비 73% 증가한 1조 6천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김포 리버시티, 개포 8단지 등의 대형 현장들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